안녕하세요, 노을 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환자 입장에서 정신과 다니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와 정신과 4군데 다녀본 후기, 정신과에 가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어떤 점을 미리 알고 가야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방문할 때는 검사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넉넉히 잡고 가시는 게 좋고요. 정신과 의사쌤들 유튜브 채널을 보면 상담 치료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약물 치료도 병행하기도 한다고는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글쎄요, 대부분은 약물 치료 위주로 하시는 것 같고, 물론 정신분석적 치료를 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약물 치료 위주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정신과 기록뿐만 아니라 병원 수술 기록도 아무나 쉽게 못 보거든요. 그런 걱정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정신과 약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중독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나 중독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일부 약은 중독성이 있지만 모든 약이 중독성이 있는 건 아니고 증상에 따라 다르게 처방된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의존성이 있는 약을 먹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약 덕분에 삶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장단점을 따져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약에 대한 후기도 다음에 차근차근 해볼게요. 그리고 일단 정신과는 다른 과와는 다르게 의사 선생님이 치료 도구가 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의사 선생님마다 상담 스타일과 접근 방식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신과 잘 맞는 의사 선생님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리뷰를 꼼꼼히 보고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4번째 정신과에 갈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저는 ADHD 검사를 받으려고 갔었던 거기 때문에 정신과 진료 과목에 성인 ADHD가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했었고, ADHD가 적혀 있는 병원 몇 군데를 추려서 리뷰들을 꼼꼼히 보고 난 다음에 병원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고 가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상담 몇 번 받고 약 몇 주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확 괜찮아지고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냥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보다 좀 나아졌네? 이렇게 서서히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신은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거고요. 결국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요.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거나 감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기 감정을 알아채려고 노력한다거나,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약을 먹어야 좀 더 빠르게 치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환자 입장에서의 제 생각인데, 처음 정신과를 가거나 정신과가 아니라 심리 상담을 받게 될 때라도 처음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사나 상담하는 분이 나랑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속 이야기를 했던 걸 후회하게 되고 마음이 굉장히 찝찝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증상에 대해서만 말하고 속 이야기는 천천히 털어놓는 게 제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4군데 후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가장 최근에 당황스러웠던 것은 전이 현상을 경험한 거예요. 전이 현상이 뭐냐면요, 정신과 상담을 받다 보면 의사 선생님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기는 건데요. 저의 경우는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지만 반대로 짜증이 난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하는 것도 전이 현상이거든요. 문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전이 현상을 경험하신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알려야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제 감정이 전이 현상이라는 걸 어쩌다 우연히 알게 되었고 컨텐츠로도 만들게 되었죠. 이렇게. 그리고 아직도 다음 이야기가 더 남아있다는 거. 아무튼 이 전이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상담을 하면서 마음속 깊은 감정을 꺼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과거의 기억이나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올라와서 의사를 부모님, 친구, 연인 같은 존재로 느끼게 되는 거라고 해요.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 감정은 치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아주 흔한 일이니까 나만 이런가 하면서 당황하거나 절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감정이 생긴다면 아, 전이가 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고 나에게 왜 이런 감정이 생겼지? 하면서 한 걸음 떨어져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이 현상을 설명한 유튜브 영상 몇 개를 봤는데 전이 현상도 치료의 일부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했고 대부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고 말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선생님에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건 다음에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고 전이 현상 말고도 제가 첫 번째 정신과에 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게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정신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1시간 넘게 받았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원래는 상담을 이렇게 길게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상담 비용을 따로 받지 않겠다 라고 하시길래 차라리 그냥 비용을 받지 싶더라고요. 나중에 전이 현상에 대해서 알고 난 후에 보니까 첫 정신과 의사쌤에게 역전이가 일어났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역전이가 뭐냐면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좋아하는 감정뿐만 아니라 불쾌한 감정, 연민, 동정 같은 감정들이 생기는 걸 말하는 건데 불쾌한 감정들로 예를 들어보면 뚱뚱한 사람을 보면 거부감을 느낀다든지 깍두기 머리에 거부감을 느낀다든지 그런 것도 역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역전이가 일어났을 때 상담하시는 분들은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잘 다루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성인군자급이 되어야 하나? 제가 얼마 전 크리스마스 먹방에서 여유가 되면 상담 심리사 공부해보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은 접었습니다. 저는 맨날 역전이 일어날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첫 정신과 의사쌤은 저보다 10살 정도 많아 보이는 남자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잠을 못 잔다고 하니까 낮에 햇빛이 있을 때 산책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개들 산책을 10,000보씩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잘하고 있다. 다른 환자들은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갈 때마다 칭찬을 정말 많이 해주셨고 되게 싱글벙글 하셨어요. 근데 저는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살짝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정신과 의사쌤한테는 아무래도 성폭행 경험을 이야기하기가 좀 꺼려져서 근처에 여자 의사 선생님이 있는 곳으로 병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리뷰 같은 걸 전혀 안 보고 그냥 가까운 곳으로 갔거든요. 제가 첫 정신과에 갔을 때도 잠을 못 잔다, 숨쉬기가 힘들다 라고 말했었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똑같이 이렇게 말했는데 두 번째 정신과 갔을 때 그 여자 의사쌤이 혹시 고양이 키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자기도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들이 원래 새벽에 집사를 깨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이 현상을 공부한 후에 알게 된 게 있는데
정신과 의사쌤들은 치료를 위해서 일부러 전이현상을 유도하는 것도 있대요. 근데 전이현상을 일으키려면 정신과 의사가 하얀 도화지, 중립을 지켜야 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환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닥터 프렌즈의 정신과 의사쌤도 자신의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전이현상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은 좋은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영상을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의사쌤도 본인이 고양이 키운다는 말은 안 하는 게 더 좋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거기서 좀 화가 났던 건 그때가 12월 달이었거든요. 연말, 크리스마스잖아요. 제가 다른 때는 몰라도 제 생일이랑 크리스마스 때는 술을 꼭 마시거든요. 그때는 만나는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며칠 더 마셨죠. 제가 술 마신다고 약을 다 못 먹었다 했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알코올 중독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술은 그때만 잠시 마신 건데 의사쌤들은 연말에도 술을 안 마시나? 게다가 약이 한 5개 정도 됐었나? 약에 대한 설명도 하나도 안 해주고 내가 변비가 생겼다 하니까 제가 진짜 다이어트를 해도 변비가 안 생기는 체질이거든요. 그런데 변비가 생기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했더니 또 이상한 약을 하나 더 추가해 주길래 아무래도 못 믿어서 집에 가서 검색을 해봤는데 조현병 약이었나?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약을 검색할 수 있는지도 몰랐고 검색해 보지도 않았는데 변비 때문에 추가한 약이 조현병 약이라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분명히 잠을 못 잔다, 숨쉬기가 힘들다 라고 했는데 약을 그렇게나 많이 먹는데 잠 못 자는 것도 해결이 안 됐고 숨쉬기 힘든 것도 해결이 안 됐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병원에 가서 그 여자 의사쌤한테 약 끊어도 되는지 금단 증상 없는지 물었어요. 그러니까 금단 증상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웬걸 죽을 뻔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술 엄청 많이 마신 다음날 술병 걸린 것 같은 느낌 있죠. 속이 계속 울렁거리고 겨울이었는데 너무 더워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누워 있으면 소파가 제 열기에 데워지니까 그것도 견디기 힘들어서 다른 자리로 옮기고 또 옮기고 한 이틀 정도 그랬나? 첫 번째 정신과 약도 끊고 나서 그랬기 때문에 다시 또 고생할까봐 금단 증상 없냐고 물었던 건데 금단 증상 없다고 했는데 저는 이틀 고생하고 감기까지 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천식이 있어서 감기 한번 걸리면 엄청 오래 가거든요. 그때 고생 좀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세 번째 정신과에 갔습니다. 그때도 그냥 여자 의사쌤 있는 곳으로 갔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의사쌤이 엄청 무기력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 눈에 힘이 없고 전체적으로 그냥 힘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그 여자 의사쌤은 우울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거기는 한 3번 정도 갔나? 그렇게 저는 정신과 3군데를 가고 나서 정신과 다니는 걸 포기했었습니다. 처음으로 정신과에 갔을 때가 2020년도였고 2021년 봄쯤까지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작년에 2024년에 4번째 정신과를 가게 되었죠. 작년에 4번째 정신과 갔을 때는 ADHD 검사만 하려고 갔었기 때문에 잠 못 잔다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않았고 우울증 검사 같은 것도 하긴 했는데 어차피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작정하고 우울하지 않은 걸로 체크했고 ADHD 외에 다른 이야기는 아예 안 했습니다.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었으니까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정신과 쌤이 이것저것 계속 물어봐 준 덕분에 그 잠 못 자는 문제가 드디어 해결이 되었고 지금 4번째 정신과 다닌 지가 거의 9개월? 10개월 된 것 같은데
생각하니까 좀 웃긴 게 저는 제가 사람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너무 쉽게 믿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이제야 좀 마음을 열고 이런저런 증상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며칠 전에, 언제지? 바로 전주에 2월 22일 날 선생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고 일어났을 때 마치 울고 난 것 같은 느낌이다. 분명 전날 울었던 것도 아니고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가끔 자고 일어나면 그런 느낌이 든다 라고 했더니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이라고 우울증 약을 처방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DHD 약이랑 수면 약이랑 우울증 약이랑 이렇게 3개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정신과에 다닐 때에 비하면 약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밤에 잠 잘 자고 낮에 집안일도 잘 하고 개들 산책도 잘 시키고 유튜브도 만들고 있고 게다가 최근에는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많은 걸 하는 것 같아서 급 피곤해지네요.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